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의외의 갭 다운이 크게 나왔으나 변함없는 양매도 압력으로 변동성을 죽인 채 어중간하게 반등해서 마감했고, 해외 시장 또한 개장 초 급등하여 숏 커버를 마치고 윗꼬리를 크게 달았지만 변동성이 터졌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박스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개장 초 현물보다 선물이 크게 밀리면서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아래로 밀어버려서 개장 초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기술적인 눌림이 나온 상태에서 30분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자 시장은 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에 가까운 눌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을 꼭 나쁘게 볼 일이 아닌 것이 투신이 선물 매도에 의한 시장 조정일 뿐이지, 현물은 개장 후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또한 투신이 선물 매도는 ETF 관련 해지 물량으로 보는데요. 투자자들이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못 넘는 날들이 이어지자 숏 해지를 쌓는 것이지, 현물을 패대기 치고 시장을 강하게 아래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투자 주체가 공격적인 숏을 잡지 않는 가운데 현물이 강해서 나온 베이시스 눌림은 이 시장이 쉬어가는 것이지 부정적으로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들 또한 초반이 선물 매도 2천억 정도를 10시 30분 이후에는 모두 걷어내기도 했는데요. 오후에 다시 선물 매도를 쌓긴 했지만 금액으로는 의미 없는 수준을 쌓았고, 무엇보다도 옵션 만기주 첫 거래일 치고는 방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의 변동성 매도가 이어져서 버터플라이 이익은 극대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외가격 옵션이 감마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옵션 매매 패턴을 보면 오전장에는 양매도를 쌓고 있지만 점심 이후로는 시장이 반등한데도 양매도를 걷어내고 있죠. 이제 9월물도 풋옵션이 뚱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참 많이 빠져서 더욱 양매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변동성 또한 계속 감소해서 V코스피 지수는 다시 17포인트 이내로 내려왔는데요. 비록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한국물 ETF인 EWY는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고, 또 차익 실현이지 위험 회피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갖거나 또는 일시적인 급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옵션 만기 관련해서 외부 이슈들을 계속해서 희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칩4 동맹 이슈로 반도체 주식이 눌렸죠. 근데 그것도 개장 후 30분 정도만 반영되고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되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악재들을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점진적 상승이 나오고 있거나 최소한 횡보 장세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리 하락을 보고 보초병을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 증시 눌림으로 윗꼬리를 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똑같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관련 뉴스플로우로는 무디스의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눌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채권 시장만 정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논팜 페이롤 발표로 미국 국채가 굉장히 세게 풀어졌죠.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독일 국채 니네들이 왜 빠져? 그리고 더 희한한 거는, 이탈리아 국채는 왜 빳빳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죠. 저는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늘 이탈리아 국채는 눌렸고 독일 국채는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과하게 눌린 부분만 반등이 나왔고 아직 추세적인 상승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난주 논팜 페이롤의 채권 시장 오버액션이 되돌려졌다는 면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 등 상품 통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구리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톤당 8,000달러 코앞에 도달했죠. 그래서 원자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돌았고, 또 기름 또한 이란 핵 합의 관련 초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90달러를 회복해서 마감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단기 전망을 하향하였습니다.
참, 이 정신 나간 녀석들 같으니라고. 응? 3분기 유가 전망을 140달러 제시한 때가 정말로 그 기름값 바로 부러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월물 스프레드를 보면 텍사스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가 전망을 수정을 했으면 그때 수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90달러 먼저 깬 상황에서 3분기 유가 전망을 110달러로 하향한다? 이건 완전 뒷북이죠. 물론 저도 유가는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월물 간 스프레드도 대충 전쟁 이전 수준 돌아온 것이지 아직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일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레벨 다운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시도가 나올 것이지 이 뭐 지금 계속 추세적 뭐 하루에 뭐 몇 프로씩 빠지는 이런 하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레벨 다운이 나온다는 것은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먼저 피크를 치기 전까지는 기름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골드만이 이야기한 유가 전망 하락이 이후로는 유동성 하락, 뭐 리세션, 중국이 코로나 락다운, 또 중국 부동산 우려,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 그리고 러시아 산유량 회복이 예상치를 넘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어째 레파토리가 다 써먹었던 레파토리예요. 새로 제시한 하락 이슈는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또 이 CTA들이 롱을 질러대면서 지수를 당겼습니다. 유럽 증시가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는 등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선물은 아랑곳 않고 계속 올라갔고 개장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미 13,350선에 근접한 상승을 보여서 쇼포지션 잡은 사람들 아주 환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매출 컨센서스가 81억 달러예요. 근데 67억 달러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충격적인 하락이 나와야 정상인데 6%밖에 안 빠졌거든요. 시장은 의외로 잘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전부터 뭐 게이밍 수요 줄어들었고 뭐 코인 채굴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시장 미스가 날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회성 이슈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이 일단은 개장 전에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지만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또 닥치고 뭐 숏 커버링 플러스 TQQQ 매수 이러면서 13,40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숏 커버가 멈추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챙겨볼 것은 개장 후 30분 만에 숏 커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초반이 매수세가 짧아지고 있죠. 그전에는 뭐 3시간, 뭐 2시간, 그리고 최소한 유럽장 마감 전까지는 계속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길었는데 이제 30분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다 왔다는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숏을 계속 밀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숏 커버를 마치고 나서 지수가 하락을 시작하자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권까지만 하락하고 이후엔 반등을 해버렸죠. 아직 하락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수요일이 있을 CPI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는 것, 그 정도로만 보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다시 12,900선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하는 보기에는 일단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고점권에서의 박스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3% 하락을 했지만 메타 플랫폼은 1.8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계좌주들이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AMC 엔터테인과 게임스탑 이런 것들이 뭐 10% 넘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밈 주식이 튀는 것은 CNN이 그 마켓 센티먼트가 아무리 뭐 피어라고 하지만 지금 투기꾼들의 센티먼트는 그리드 쪽으로 가 있다고 봐야죠. 반드시 응징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뭐 로빈후드에 이어서 파페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징글징글하게 물려있었던 게 거의 본전에 도달했어요. 뭐 로빈후드는 지금 플러스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튈 수 있다고 보고 줄이지 않고 밀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세션 정리하면 초반 숏커버 이후 기술적 눌림을 주었을 뿐 변동성이 살아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오늘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117.63이 나왔는데 3개월 연속 꺾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논팜 서프라이즈에 조용히 묻혀 지나갔지만 마켓 센티먼트가 꺾인다면 반드시 고용지표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다시 2500선 트라이가 있을 것으로 봐요. 전일 야간 선물이 눌리긴 했지만 변동성을 키우진 않았는데요. 따라서 갭 다운이 심하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월물 풋 매도를 소극적으로 쌓겠습니다. 오늘이 타겟은 풋 3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콜옵션은 웬만해서는 매도를 더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이 다시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갈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지난 4일간의 흐름은 기간 조정의 흐름이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진 않아요. 화요일날 시장이 위로 뻗어준다면 확실히 이평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선물 얘기예요. 따라서 아직은 숏을 볼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숏들이들을 가격으로 죽이거나 기간으로 죽여서 숏 마인드를 완전히 꺾어놓는 다른 형태의 스퀴즈가 나오고 나서야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8월 1일과 2일 그리고 8월 5일과 8일 이렇게 두 번 연속 음봉이 나온 날이 지금 두 번째죠. 그래서 주 후반에 다시 13,200선을 깬다. 그러면 이제 음봉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음 주에 주봉 음봉 보고 숏 베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숏은 최대한 먹튀를 하면서 포지션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